내가 떠난 다음에 자식들이 재산을 두고 서로 싸우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내 뜻에 따라 상속이 잘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지금부터 미리 유언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유언장을 준비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유언은 언제 하는 게 법적 효력을 갖추는 데 좋은가요? 유언을 작성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을 갖춘 유언을 위해서는 되도록 건강할 때 유언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이랑 건강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부모님들께서 몸이 많이 아프시거나 임종에 가까워져서 유언을 남기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유언은 재판에서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의 유언으로 무효라고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설령 유언이 형식적으로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고인의 의사를 완전하게 반영한 유언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의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유언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좋은 거죠. 그럼 내 뜻에 따라서 유언을 준비할 때 먼저 해야 될 게 있나요? 네, 바로 유언의 형식을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을 남기고 싶다면 법에서 정한 유언의 형식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1060조에 보면 유언의 요식성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형식이 아니면 유언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아니, 내 뜻에 따라서 유언을 남기겠다는 건데 이걸 법으로 형식까지 정해두는 건 좀 심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법으로 엄격하게 정해두지 않으면 누군가 유언을 쉽게 조작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고인의 생전의 뜻이 왜곡되는 것은 물론 상속인들 중에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고인이 생전에 밝히는 마지막 뜻이기 때문에 법에서도 그 의미를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유언은 법에서 정한 형식을 지켜야 그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유언을 남기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우리 민법에서는 5가지의 방법으로만 작성된 유언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폐증서에 의한 유언, 두 번째는 녹음에 의한 유언, 그리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수증서에 의한 유언, 이렇게 총 5가지 방식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제일 쉬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이에요.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종이에 유언을 쓰고 날인까지 해서 완성하는 방법이죠. 내가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비용도 발생하지 않고요. 비밀 유지도 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유언의 내용을 아는 자가 나 혼자이기 때문에 사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필 유언장의 내용에는 어떤 게 들어가나요? 유언장에 들어가는 내용으로는 내용의 전문가 작성한 연, 월, 일, 주소, 성명을 작성해야 하고 마지막에 이제 날인도 해야 하는데요. 내용 전문에는 유증하려는 재산과 상속인의 정보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요. 유언 집행자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유언장을 작성하는 당시에 연월 일까지 꼭 신경 써야 하는데요. 연월만 기재하고 일자에 대한 기재가 없으면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어서 효력이 없는 유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유언장의 날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날인은 유언자의 이제 인장 또는 도장으로 할 수 있는데요. 손가락을 사용한 지장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서명, 즉 사인은 날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현실에서는 마지막에 종종 날인을 빼먹어서 사후에 이제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도 많은데요.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또 자필 증서의 유언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당연하겠지만은 내가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이 대필한 유언이나 유언자가 구술한 것을 승인한 것이라고 해도 이것은 유언자가 직접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유언 방법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이었고요. 다음으로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녹음 기구를 활용해서 목소리로 유언을 남기는 방식인데요. 글자를 쓰기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유언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이제 목소리로 유언의 취지, 성명, 그리고 월일을 말하고 증인이 이제 그 뒤에 유언이 정확하다는 내용과 자신의 성명을 녹음하는 방식인데요. 요즘은 비디오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녹음에 의한 방법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어떤가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제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한 후에 서명하여 문서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듣기만 해도 앞의 방법들보다는 조금 더 절차가 까다롭죠? 네, 조금 더 많이 복잡하네요. 대신에 이제 다른 방식들과 달리 법원에서의 검인 절차라는 것이 생략될 수 있어서 유언자의 사후에 별도의 절차 없이 유언의 내용을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이제 유언의 효력을 놓고 분쟁의 위험이 좀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공증에 의한 방법이기 때문에 공증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이 있는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속인들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유언의 형식은 대강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에 작성하면 수정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유언자의 의지에 따라 유언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처음 유언장에는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겠다고 했는데 살다 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기존에 했던 유언을 처리하고 새로운 유언으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언을 여러 번 하면 어떤 유언이 효력을 갖는 건가요?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서 서로 다른 내용의 유언을 여러 번 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한 유언이 유언으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언은 어떻게 남겨야 가족들이 다투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사후에 가족들이 남겨놓은 재산을 두고 다투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법에는 특별수익이라는 개념도 있고 유류분이라는 제도도 있기 때문에 내가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주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전부 주기가 어렵습니다. 사후에 유증받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유류 분쟁이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에 부모님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은 조금이라도 형제가 다투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정 다툼의 여지를 줄여주는 것일 텐데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첫째는 이제 내가 아직 건강할 때 미리 유언을 준비하는 것이 남겨진 가족들의 평화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유언이 피상속인이 건강하지 못할 때, 즉 임종을 앞두고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의사 능력을 두고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즉 건강할 때 유언장을 남기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수의 분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특별수익 개념과 유류분 제도 때문에 유언은 즉흥적으로 작성되면 분쟁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면 꼭 상속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유언을 설계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설계된 유언은 최소한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률상식위원회 상속전문 변호사 이윤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